안녕하세요. 목진환입니다. 신규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의 평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미 기존 업체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할 것이냐. 우리가 이런 것을 정기평가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평가 결과가 어떻게 반영을 할 건가. 이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협력업체를 어떻게 육성해 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그 협력업체의 정기평가 및 사후관리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의 정기평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협력업체의 정기평가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평가를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가장 첫 번째는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거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정기평가의 첫 번째 목적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협력업체를 지도 육성하기 위한 포인트를 파악하는 부분에 두 번째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은 어떤 것이냐? 협력업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개선 동기를 부여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신규 업체로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거래를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규 협력 업체로 선정되어서 좋은 점수로 선정되었다 할지라도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어쩌면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쉽게 설명드린다면 우리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입시 시험을 보는 거를 선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면 입시 시험을 치르고 들어와도 매 학기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왔다 할지라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른 학년으로 올려보낼 수 없다. 이런 부분하고도 좀 관련을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거래 유지 여부 판단이 첫 번째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지도평가를 하다 보면 그 협력업체가 부족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재무적으로 불안정하거나 품질에서 불안정하거나 생산관리에서 불안정하다면 그 협력업체와 우리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따라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포인트 파악하는 것들이 두 번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한다면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이 향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이러한 평가 과정을 통해서 협력업체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보완하고 발전해 감으로 인해서 협력업체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기평가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평가가 왜 중요하냐? 우리 이 부분 알아볼까요? 기업의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협력업체를 차별화 관리를 한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인 개선 활동의 동기부여가 정기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환경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경영의 한 부분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스피드 경영이라고 합니다. 정말 많이 바뀌죠? 어떤 부분 설명해 드려야 되나요? 여러분 혹시 3.5인치 디스켓 쓰던 시절이 있었나요? 그게 CD로 바뀌었고요. 또 뭐로 바뀌었었죠? USB로 바뀌었고요. 지금은 클라우드 체제까지 넘어왔었죠. 정말 경영 환경은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협력업체가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협력업체의 차별화 관리입니다. 정기평가에서의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협력업체를 동등하게 관리는 할 수는 없고요. 정기평가를 통해서 점수 부여를 해서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사후관리와의 연계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차별화 관리의 목적이 있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협력업체가 사실 전 협력업체가 이렇게 하나의 레벨업이 전부 향상됨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회사의 품질이라든가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경쟁력을
저희나 협력업체가 다 갖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해야 됩니다. 한 번의 개선 활동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이 두 번째 우리가 그 정기평가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규 협력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그 평가와 지금 오늘 강의를 드리는 기존 업체에 대한 정기 평가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래서 시점부터 시작해서 방법, 평가 항목, 그리고 결과 반영, 그리고 보고 라인 이러한 부분에서 선정 평가와 정기 평가를 한번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선정 평가는 신규 업체를 등록할 때 거래를 시작할 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미 거래하고 있는 업체를 연 1회 또는 2회에 걸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방법은 같다라고 볼 수 있죠. 현장을 가서 심사하는 부분 그리고 체크시트를 가져가서 하는 서류 평가 이런 부분에서는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평가 항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평가 시트를 가지고 가서 선정 평가는 합니다. 그런데 정기 평가는 평가 시트에 그 실적 평가 항목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실적 평가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제가 앞서서 그 대학교 입시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입학 시험 때는 시험을 봅니다. 그렇지만 그 학교에 들어와서 시험 볼 때는 꼭 어떤 점수가 반영되나요? 시험 보는 것 말고 리포트라든가 또 하나가 어떤 게 있죠? 그 출석 점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거를 실적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 평가할 때는 선정 평가할 때는 구매 단독이나 평가팀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정기 평가는 절대적으로 평가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결과 반영에 대해서는 선정 평가는 우리 협력업체로 등록할까 말까라고 한다 그러면 이미 정기 평가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 개발 모델에 이 회사를 참여할까, 계속 거래를 할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거래 조건을 어떻게 변화를 줄 것인가 이 부분이 사후 관리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평가는 신규 업체이기 때문에 경영진까지 보고를 하는데 정기 평가는 구매 담당 부분에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기 평가의 방법은 어떤 게 있으며 어떤 항목으로 가며 절차는 어떻게 할까? 정기 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평가의 대상과 주기를 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정기 평가의 대상은 협력업체로 선정되어서 1년 이상 거래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요. 주기는 어떻게 보는 건가? 주기는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의 대상에서 한 가지를 더 설명드려야 되네요. 모든 협력업체를 다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협력업체의 정의에 해당됐던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구매품 대상업체나 설비 공사 대상업체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거래를 안 할 거다. 향후 거래가 중단 예상되는 업체도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의 주기를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어떤 걸까요? 수시평가는 문제가 됐을 때 협력업체를 직접 나가서 평가하는 방법들을 우리 수시평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구매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뭡니까? 협력업체 관리에서의 문제가 되는 포인트들은 품질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재무적인 문제, 관리적 문제가 됐을 때 실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우리 일반 기업에서는 여러분이 실제 많이 나가는 것들은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을 때 품질팀과 함께 나가서 협력업체를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재무적 문제로 나간다고 그러면 조금 어렵습니다. 회사가 자금의 위기에 와 있다든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나가게 되면 구매도 어렵고 협력업체도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강의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수시평가라기보다는 정기평가입니다. 정기적으로 등급평가 및 어떠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우리 그 협력업체의 관리에 협력업체가 실제 어떻게 그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예, 구체적으로 예, 알아보려고 하는 것들이 예, 실태조사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 정기 평가의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관리 부분하고 예, 실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예, 가점과 감점 제도로 볼 수 있는데 예, 관리 부분은 경영, 생산, 기술, 품질 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선정 평가 때 했던 것들과 예, 사실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경영에서는 경영관리, 예, 원가관리, 재무관리, 노사 안전 환경관리 예, 이런 부분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예, 생산에서는 예, 생산관리, 공정관리, 물류관리, 예, 설비관리 그리고 예, 공장 환경 이런 부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 또 기술에서는 연구개발, 예, 신제품 개발, 예, 제조기술 이런 항목 볼 수 있고요. 예, 품질에서는 예, 어떠한 국제적으로 필요한 예, 품질 보증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뭐 예를 든다면 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ISO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가, 예, 혹시 우리만의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예, 그 당사가 정한 품질 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러한 품목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선정 평가와 정기 평가에서 가장 큰 차이 부분은 실적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그 큰 차이점인데. 실적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는 품질 지수, 원가 절감, 예, 납기에 의한 라인의 트러블, 라인 정지, AS 입고율 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에는 품질, 가격, 공급, 예, 개발 이런 데에 대한 예, 데이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굉장히 우리가 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기 평가에서 예, 실적 부분이 예, 빠진다고 하면 예, 사실은 정기평가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특히 구매 정책에 대해서 협력업체가 얼마나 호응을 해주느냐, 따라와 주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그 오늘날 구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구매 정책에서의 어려움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 하는 게 원가 절감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가점 내지는 감점으로 좀 정리할 수 있다. 가중치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차를 9가지로 봤습니다만 진단 대상의 외주 기업을 선정하고 진단팀을 구성을 해서 평가에 가기 전에 평가팀에 대한 평가 자료와 평가에 대한 실적 지수 등을 확인을 하고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협력업체에 일정 통보를 하고 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평가가 끝나면 평가팀끼리 평가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요. 평가팀에다가 협력 회사에다가 피드백을 하고 그러한 그 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면 개선 조치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9번째로 사후 검증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 평가를 가게 되면 평가 시트를 사전에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만이 협력업체가 평가에 관련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서 평가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하나만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평가가 끝났으면 평가의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거는 선정평가가 아니고 정기평가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력업체를 육성하고 우리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를 하도록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 결과를 끝까지 팔로우업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정기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서 제가 정기 평가는 차별화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별화 관리. 그렇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 본다면 A뿔을 받을 수도 있고 F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A뿔을 받은 학생과 F를 받은 학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차별화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기평가는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할 것인가? 예,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평가에 대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등급 부여에 대한 기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급은 1등급부터 무등급이라고 하는 어떠한 기준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등급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끝났는데도 정기 평가가 하고 있다면 아마 그 회사들은 모든 협력업체에 등급이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는 분명히 학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처럼 모든 협력업체에 등급 부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등급의 기준을 1등급은 85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 회사들이 다 여러분 회사에 맞게 등급에 대한 기준은 정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급 제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그냥 이거를 한마디로 설명하면 혹시 그 자격증 시험을 봤을 때 꽈락제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과목에서는 몇 점 이하로 하면 점수를 그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영생산기술 분야에서는 1등급이나 2등급을 줄 수 있어도 필수 항목의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떠한 경우도 1, 2등급은 줄 수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등급이 되지만 필수 항목에 대해서 안 됐을 때는 2등급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등급 제한 규정이 되는데 그중에서는 경영생산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특별히 품질 문제에 있어서는 품질 분야 평가에서 제도적인 문제로 부품 품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는 등급 부여 유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고 생각이 혹시 되시는지요? 여러분께서는 기업에서 만약에 그 회사가 공급한 품질로 인해서 중대한 클레임이 발생됐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그 협력업체는 등급을 줄 수가 없습니다. 등급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중대한 클레임이 발생됐을 때는 그 협력업체가 설령 1등급 업체라고 해도 6개월이나 1년간 일정 기간 등급을 유보하게 됩니다. 등급을 유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다시 다음 장 우리 사후 관리에서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인센티브와 페널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와 페널티 항목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그 정기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어떤 의미에서는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강조를 한다면요. 정기평가를 했는데 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부여가 안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정기평가가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센티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납품 대금의 지급 기회를 단축한다.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신규 개발 품목의 소싱에서의 우선권을 부여해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 2등급 평가를 받으면 2년간 유예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 2등급 평가를 받았을 때 실시를 2년간 유예해 준다 그러면 엄청난 메리트 있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큰 메리트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고 볼 수 있냐고요? 사실은 평가를 준비하는 그 과정은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2년간 유예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인센티브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설명드렸으니까 페널티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사실은 그 3B 등급, 그러면 회사마다 등급의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때는 재평가를 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원화 추진을 한다거나 사실은 거래 중단을 통보할 수가 있고요. 재평가 등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 활동이 없으면 그 신규 프로젝트에 어떠한 그 신규 개발의 솔싱에 참여를 제한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그 3A 등급 이하나 어떠한 좀 수준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등급 향상에 대한 대책 수립에 대해서 대책 수립을 받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 연속 무등급 업체를 받는다면 거래 중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평가에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그 정기평가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이 부분 그냥 제가 또 쉽게 비유를 설명한다면 어느 학교가 올 A+를 받았는데 장학금을 주지 않는 것과 F를 받았는데 유급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학교에서 시험을 볼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기평가의 등급 체계에 대해서 지금 어떤 회사의 그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만, 실제 이 사례는 자동차 회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특정한 회사 이름을 대기는 어렵습니다만 실제 적용하고 있는 사례를 갖고 마지막 전체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85점 이상 되면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40점 미만이면 이러한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인센티브부터 설명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85점 이상이면 인증표를 수여합니다. 그래서 회사 정문에다가 인증표를 사실은 가서 부착하는 행사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 개발품에 우선 참여를 시키고요. 사실은 이 회사는 평가 점수를 경쟁 입찰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70점 이상인 때는 신규 부품에 개발 참여를 하게 하고요. 반대로요. 40점 미만이면 신규 개발 부품의 개발을 불가하고요. 50점 미만이면 회사를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아주 강력하게 정기평가를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기존 협력 업체에 대해서 그 어떻게 평가를 할 걸까? 그래서 기존 협력 업체에 대해서 정기 평가와 사후 관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평가 항목이라든가 평가 기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업마다 그 달라질 수 있고요. 다만 오늘 제가 굉장히 강조드렸던 거는 그 특히 사후 관리,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하느냐, 이러한 강력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통해서 협력업체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와 함께 가는 우수한 협력업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정기평가 및 사후관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우리 기업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협력업체가 좀 더 나은 협력업체로 발전되어서 함께 상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